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세무제통으로 찾아뵙게 된 김창경 기자라고 합니다. 세무제통은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앞으로 세무제통 시간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재테크의 시각에서 풀어보고 또 실제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또 효과적인 재테크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저희부터 소개하는 것이 순서겠죠. 일단 저는 기자로 근무한 지는 22년이 됐고요. 2007년부터는 줄곧 재테크 분야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전문 기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원래 기자들은 여러 부서를 돌아가면서 순환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분야만 이렇게 오래 취재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재테크만 10년 이상 판 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함께 참여한 기자들도 소개를 해야겠죠. 먼저 조승진 기자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막내 기자 조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짚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권세나 기자.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막내 기자 권세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재테크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두 기자들도 재테크 쪽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가급적 두 기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서도 쉽게 그러면서도 실제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몸풀기로 가볍게 요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권 기자는 요즘 뉴스토마토가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은 아니고 직장 생활만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조승민 기자는요? 저도 첫 직장은 아닌데요. 사회생활한 걸로 따지면 이제 1년 갓 넘었죠. 둘 다 사회 초년생에 가까우니까 받는 월급이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매달 저축하기도 좀 빠듯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뭔가 재테크하고 있는 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청약통장이랑 적금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빚을 내서 주식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취재 다니면서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전부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젊은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매달 주식을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적립식 펀드 유행할 때처럼 이게 주식을 매달 분할해서 사는 거니까 시간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매달 주식을 몰빵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시간적 분할 매수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늘었다기보다는 본인의 가용 자산을 전부 주식에 넣고 있다. 이쪽이 조금 더 가깝겠죠.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걱정이 드시나요? 너무 주식에만 몰입해 있으니까 재테크에 정말 중요한 게 초기 자본금 모으는 건데 그런 쪽엔 좀 소홀할 것 같았어요. 근데 주식으로 초기 자본을 모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만 돌아가 봅시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재테크 취재하다가 보면 재테크 공식 혹은 재테크 격언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위험자산 비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두 사람 혹시 재테크할 때 주식 같은 위험자산 비중에 위험자산에 얼마나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그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말. 그러면 제 나이가 28살이니까 거기서 100을 그러면은 제 자산의 72%는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72%. 조 기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낮겠네요. 그럼 이런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젊었을 때는 한두 번 실패해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힘들어지니까 나이를 먹어서는 좀 자제해라 그런 뜻 아닐까요?
아마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재테크 기자를 오래 취재를 해보고 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재테크를 해본 경험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나이하고 주식 투자 비중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요즘 월급 받아서 전부 주식 자금으로 넣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가진 돈이 적다 보니까 한 방에 돈 크게 버는데 확 뛰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주식도 뛰고 비트코인도 뛰고 집값도 뛰고 이러니까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개인이 그런 비중이 얼마나 된다는 그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부분 다들 한 10% 정도라고들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명은 손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그중 또 일부는 똔똔 본전치기를 했다라는 말이겠죠.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작년에 코로나 폭락 사태 이후부터는 계속 주식 시장이 좋아서 그때 이후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수익이 또 꽤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수익이 끝까지 계속 갈지 그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떨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주식으로 번 돈을 전부 다 매도를 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내 수익을 확정을 했다. 그러면 축하할 일이죠. 근데 아직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아직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이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한번 내가 가진 주식도 빵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부디 그러길 바라고. 근데 이 10%만 살아남는다는 이 말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쌓인 또 경험에서 나온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참고 삼으면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파트는 뛰는데 너무 비싸갖고 살 수가 없고 비트코인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너무 겁나서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남은 계층 이동 사다리로 남은 거는 주식시장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부 주식에다 몰빵을 하고 끝을 보자.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주식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투자자가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테크 이제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주식하면서 잃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값어치 있고 값진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잃는 경험을 하느라고 돈하고 시간하고 그냥 허비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고 불려서 초기 종잣돈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식에 과몰입하지 말고 저축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떨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말하자면 사실 창피한 말이긴 한데 저도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모은 돈이 한 1억도 안 됐어요. 한 8천만 원 됐었나? 직장 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1996년서부터 했으니까 2008년이면 그때 당시에 13년 차 정도 됐었겠네요. 1년에 1,000만 원씩만 저축했어도 원금만 1억 2천만 원이 넘었겠네요? 맞아요. 나중에 가서 그래도 재테크 기자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연간 재무계획 표도 세우고 계획표도 세우고 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니까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011년에 제가 늦은 나이에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내고 그러고도 한 몇천만 원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집도 마련을 했고 은행 대출 힘을 빌리긴 했지만 그러면은 재테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식으로만 모으신 건가요? 주식 투자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남들처럼 그동안 큰 수익을 냈다거나 이런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또 그동안 자산을 가장 크게 불린 그 원천이 뭐였느냐? 그게 또 주식인 그건 맞아요. 제가 주식하면서 잘한 거 하나가 있는데 20년이 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주식장에서 탈락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해 입은 적은 있었지만 잘 버텼죠. 꾸준하게. 그랬더니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산이 불어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강조한 복리의 힘. 이건 저는 좀 실감을 했어요.
주식으로 성공할 비율이 좀 낮다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자산을 불리셨다니까 혹시 투자 고수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높은 수익률을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주식 말고도 다른 데다가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 배분하신 거예요?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ELS도 하고 뭐 파생 상품도 해보고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이것저것 해보긴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적금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액 적금을 1년 만기로 해서 2개, 3개 혹은 5개, 많을 때 5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저축을 했거든요. 이게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그때 주식계좌가 손실이 나 있다. 혹은 손실이 나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신뢰가 가는 종목, 내가 믿음이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만기된 자금을 그 종목을 사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 또 그때 가서 더 다른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죠. 그때 적절하게. 근데 1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거랑 매달 이제 월급을 주식에 몰아 넣는 거랑 무슨 차이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적금 만기 탄 거니까 매달 월급으로 주식에다가 몽땅 털어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이 조금 더 많겠죠. 그러니까 또 적금 만기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그 평소에 주식 투자하는데 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지만 경기를 좀 심하게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업종별로 경기 사이클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주기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그때 그 흐름에 맞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계좌에 주식만 만땅으로 차 있는데 뭐 더 살 목돈도 없고 그렇다고 매달 월급 받아갖고 몇십만 원씩 주식 거기 넣어봤자 평당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하고 별개로 주식 트렌드는 그때그때 또 계속 바뀌어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니까 살 돈이 없고 손실난 종목을 팔아갖고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금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적금은 평상시에는 충실하게 어시스트 역할을 해주다가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는 또 훌륭한 공격수가 되기도 하고 뭐 평점 9점 이상의 순값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젊다고 주식에 몰빵 더군다나 비투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상승장은 보통 10년에 한 번 온다고 하잖아요. 이번이 그런 상승장이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시드가 작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을 놓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막 급하게 영끌해서 뛰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를 느긋하게 그냥 바라만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스트라이크 비슷해 보이는 공마다 하여튼 다 휘두르다 보면은 금방 삼진아웃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코스로 오는 원하는 구질의 공. 그 공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제가 20년 투자하는 경험으로 장담을 하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공이 생각보다 꽤 여러 번 날아오는 그런 공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공은 뭐 10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최소한 3년에 한두 번 이렇게는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공부는 해야겠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으니까 실패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재테크라는 게 초반에 헛디디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오기가 그 원상복구해서 다시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아까 허송세월하게 비슷하게 보낸 그 직장생활 10년 동안에 실패 없이 차곡차곡 종잣돈 모으는데 신경을 썼으면 또 그 돈으로 제가 그동안 기록한 연수익률을 똑같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동안 그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지금 제 자산이 얼마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복리 그래프 본 적이 있나요?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아까 말했었죠. 저 투자한 수익률 별로 높지 않다고.
근데 은행이자 2배, 3배 정도 이익에 만족하면서 오래 버틴 결과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에 10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겠지만 뭐 지나고 보면 정말 금방이에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얻은 수익을 20년 동안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예열을 마치고 천천히 악셀을 밟으면서 출발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단기 목표로 1년, 뭐 3년, 5년 목표를 세워서 그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재무 목표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게 시작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슈를 재테크 시각으로 풀어볼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눈치를 챘던 것처럼 챘는지 모르겠는데 뭘 사면 대박 난다. 어떤 게 대박주다. 뭐 이런 말씀, 이런 거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아, 저희한테 대박주 찍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내저녁에 그런 생각 버리시고요. 대신 그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떻게 재테크로 해석해서 투자를 해볼까, 어떻게 재테크로 연결을 시켜볼까, 또 이런 것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듣다가 보면 저 인간은 모든 게 다 재테크로 통하는구나, 재테크에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저도 덕분에 10년 뒤에는 내 집장만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무제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저희 재테크 시각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또 시기에 맞춰서 꼭 필요한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